한덕수 총리가 오늘 던진 이 카드, 여야 합의해 와라.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 타협도 안 하고 아무 합의도 안 한대. 그리고 묻지마로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까지 탄핵시킨대. 이거 말이 되는 거 맞아?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한 묘수를 하나 뒀어요. 바둑으로 치면, 장기로 치면. 저는 사실 장기 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계속 장기부 부장도 했고, 초등학교에서. 정말 외통수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여기로 가도 죽고 저기로 가도 죽는 외통수를 탁 놨어요, 한덕수가. 그러니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가 여기 좀 발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한덕수의 외통수에 발작하듯이 부르르 떨면서 이 장기판을 막 엎으려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짚어드리고요. 민주당이 지금 급한 마음에 자충수를 두고 있다.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건 단기전이 아니라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기전이고 마라톤인데 지금 이게 자기들 생각대로 일찍 끝나지 않으니까, 여론이 그렇게 확 돌아서지 않으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팩트체크를 하니까 민주당이 이 자충수를 두게 된다고. 저는 그런 부분들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재명에 대한 유엔의 제재 요구가 실제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대목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가 또는 야당 대표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런 인물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 주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될까요? 대체 유엔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지금 벌써부터 엄청난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남태령 사태, 트랙터 폭동의 배후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트랙터들의 서울 난입, 폭동, 그 배후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말 계속 따는 분들은 저희가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송에 방해되는 일방적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침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타협이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제가 이 단어를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내란 상설 특검이 있죠. 이 두 가지 특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전국의 뇌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와라.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안을 가져와야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공포할 수 있다라는 묘수를 뒀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아니 무조건 거부하면 되는데 왜 이걸 여야가 타협하라고 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노렸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국면에서, 지금의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가요? 타협이 가능할까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서 100번, 1000번을 양보한다고 쳐도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제가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는 것, 여야 간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겁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가 그냥 두 가지 특검 우리는 다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제의 요구하겠습니다.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우린 그거 안 합니다. 네. 그 임명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뜩이나 지금도 한덕수 총리 탄핵한다고 으르렁거리는 민주당이 가만 안 두겠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온갖 또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를 퍼뜨리면서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국민들 눈에 지금 언론 지형이 대단히 편파적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여러분 꼭 구독하시면 좋을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투데이 전화해서 신문도 구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론을 펼치는 일간지 정통 언론도 있지만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도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에게는 전부 다 왜곡되고 깨진 렌즈로 바라보고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만약 그냥 한덕수 총리가 우린 특검도 안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한다라고 하면 당장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기사를 쓸까요? 조중동이 어떤 사설을 쓸까요? 제가 예측해보건대 한덕수 또 불통이다. 독선이다. 한덕수 국회의 뜻을 존중해라. 이런 글들을 쓰겠죠. 보나마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회가 합의를 해와라. 여야가 타협을 하는 게 먼저다 라고 말했으니 이제는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이 한덕수 총리를 헐뜯을 건덕지가 안 남게 됐습니다. 이제 이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타협안도 거부하면서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의 묘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주 듣는 장기로 따지면 외통수인 셈이죠.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러분 그래 우리 협의할게 우리 타협할게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부터 이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의 코나 파주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발작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고 폄하하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가 말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져오라는 게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외통수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정치펀치 방송을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할 때 아니 특검도 하고 헌재도 임명해야지 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거 안 돼 라고 하기보다는 한덕수는 그거 여야 합의해오라 했대.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를 안 한다.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한다고 한다.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게 어떻게 한덕수 잘못이냐. 일방적으로 우기는 민주당 잘못이지 라고 말하면 훨씬 더 명분 있게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게 사실은 10배, 100배 더 중요하고 여론을 바꾸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화내면 안 돼요. 야, 너 어떻게 탄핵을 찬성하냐? 너 이 종북 좌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겠어요? 더 화가 나고 마음 상처 입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싫어하게 되겠죠. 잘 달래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한덕수 총리가 오늘 던진 이 카드 여야 합의해 와라. 야,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오라 그랬어.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 타협도 안 하고 아무 합의도 안 한대. 그리고 묻지마로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까지 탄핵시킨대. 이거 말이 되는 거 맞아? 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돼?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시키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명분을 가지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주변에서 한 명 한 명씩 이 정치펀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진짜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주위 사람을 설득하면 그러면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덕수의 묘수에 박찬대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 정치펀치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51명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요? 아닐 겁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드렸죠. 서두에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론을 반전시키고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가짜뉴스를 막아내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조하고 급해지는 건 누구다?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50명으로 된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그리고 수많은 헌법학자들, 오늘도 제가 우리 고성국 주필님 방송에 나갔는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전화 인터뷰 했더라고요. 그분은 아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조항 자체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강의를 한 지성우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님, 이분은 지금 한국헌법학회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200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150인지 200인지를 우리가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헌재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150이 필요한지 200이 필요한지 먼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거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진지를 구축하고 숨을 돌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천금 같은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K 리차드님이 굉장히 중요한 댓글 달아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에 필요한 정족수, 즉 200명 이상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금 국회 전문위원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 현재 국회는 우원식 체제잖아요. 우원식 밑에 있는 국회 사무처 등등은 150석으로 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고, 결국 이걸 정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기관은 헌재밖에 없어요. 그럼 헌재에서 이게 150이냐 200이냐 판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럼 그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이재명 유엔 제재 임박했다라는 이 소식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벌써 몸을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저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친중 노선에 대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금 같은 시간을 한덕수 총리 탄핵에 150이 필요하냐 200이 필요하냐 가지고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무조건 한덕수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무조건 한덕수 총리가 이기는 싸움이고, 오늘 아침에 박찬대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한덕수가 오히려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이 탄핵한다 해서 탄핵안 발의하면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겁을 먹겠습니까? 이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공직인데 70대의 노익장을 발휘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가 나 탄핵당하기 싫으니까 특검해야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괘씸해서라도 나는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라면서 국회가 합의해 올 때까지 나는 특검 공포 안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 그렇게 버티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한덕수의 묘수,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국회가 합의해와라, 특검도 헌법재판관도 국회가 타협을 해와라. 그런데 속으로는 민주당이 절대로 타협 안 한 걸 다 알고 있고, 이 명분을 챙기는 이 묘수에 민주당이 지금 발작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덕수를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발등을 찍는 자승자박, 자살골을 넣는 형국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갔을 때 걱정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느냐? 이 민주당의 파상 공세,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손잡고 뭐 MBC부터 필두로 해서 온갖 가짜뉴스로 정부를 흔들 텐데 우리 한덕수 총리가 뚝심 있게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에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우는 묘수를 탁 두면서 민주당의 자살골을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끌어냈거든요. 한덕수 탄핵 시도는 무조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살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탄핵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냐? 이거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 자살골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실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 시국을 지켜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헌법재판관 3명의 위헌적인 추가 임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